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소근거릴 첨이라는 한자가 들어간 한자들을 모아서 한번 익혀볼게요. 소근거릴 첨 이런 한자 혼자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자가 들어가게 되면 뭐 가끔씩 쓰긴 하지만 거의 어떤 자와 결합을 할 텐데요. 제가 책에다 좀 정리를 했죠. 혹 제 책이 있으신 분은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 책 529쪽에서 531쪽까지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혹 참고하시고, 혹 제 책이 없으시다면 영상 화면을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니까 끝까지 한번 같이 한자 공부해 볼까요? 소근거릴 첨자, 이 자 들어가면 어떤 자가 있는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먼저 추녀첨, 첨하첨, 볼첨, 이렇게 소근거릴 첨하고 발음이 같은 자를 앞에다 배치를 좀 하고, 발음이 섬으로 바뀝니다. 두꺼비 섬, 넉넉할 섬자가 있고요. 그 다음 한자 또 헛소리섬, 이제 담으로 바뀝니다. 멜담, 쓸개담, 단박할 담, 편안할 담. 그러면 첨과 섬과 단 발음으로 한자 발음을 도와주는 한자라는 얘기죠.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보지요. 소근거릴 첨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위에 부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써 있듯이 진짜 첨하첨, 첨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집 보시면 첨하 아시죠? 그 다음 아래다가 여덟 팔이 퍼져나가다 라고 보시고, 아래는 말이니까 첨하 밑에서 어떤 말을 계속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밀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하지 못해서 소근거리면서 전달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첨저라고 하는 것은 달 속에 산다는 두꺼비 달의 다른 이름이다가 있고, 이 소근거릴 첨자가 나중에 두꺼비라는 뜻도 있어서 이런 뜻이 있고, 혹 이 자는 혼자 쓰는 것보다 다른 자를 도와주면서 소근거리고 말하고 발음을 주니까 그걸 유념해서 보세요. 이 혼자 한자보다는. 자, 한번 응용을 해보죠. 나무목을 더 붙여서 완전히 강조를 합니다. 추녀라고 해서 나무로 만든 지붕 추녀를 뜻하는데요. 첨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보면 첨화 있지요. 그래서 첨계, 셋, 대돌 이렇게 해서 그 첨화 밑에 있는 계단을 대돌이라고 할 때 쓰는 한자인데요. 나무목이 들어가서 이렇게 추녀라고 하는 지붕 밑에 있는 그 첨화 밑에 추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제가 그림 하나 첨가해서 보여드릴게요. 첨화첨을 보시면 대나무로 써서 이제 대나무로 만든 첨화를 뜻하는데요. 첨단, 첨화 끝, 첨향이라고 하면 첨화 끝에서 울리는 빗방울 소리, 낙숫물 소리, 첨화 끝에 달린 풍향 소리도 참 예쁜데요. 그렇게 그 첨화 끝을 아주 예술적으로 한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첨화첨. 첨화라는 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볼첨자는 앞에 눈목을 집어넣어서 눈으로 멀리 보다, 첨화를 쳐다보다 해서 볼첨인데요. 여러분 경주에 가시면 보시는 첨성대라든지 멀리 뭔가 바라보는 걸 첨망이라고 한다든지, 보다라는 말에 한자에 이 보다 뜻의 눈목과 첨을 써서 멀리 쳐다보게 하는 것들을 볼첨 이렇게 해서 한자를 만들었네요. 첨성대의 첨자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섬으로 바뀌는데요. 아까 제가 첨하첨이 두꺼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벌레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두꺼비 섬이고 달이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조용히 울지 않는 두꺼비다라고 해서 달빛을 섬광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달빛을 섬광이라고 하는데 달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렇고요. 두꺼비가 빛난다는 뜻이 아니고, 섬궁은 달 속에 있다는 궁전의 전설의 궁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좀 특이하게 벌레충 써서 두꺼비까지는 알겠는데 달이라는 뜻을, 원뜻을 좀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서 섬광은 달빛이구나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넉넉할 섬은 아까 볼섬자에서 그 눈목하고 비슷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돈입니다. 조개패가 들어가요. 처마가 있는 집은 돈이 넉넉한 집이다. 초가집도 아니고 아주 허물어진 집이 아니라 많이 쌓여있는 기와의 처마도 아주 멋있는 집이라면 분명히 부잣집일 거예요. 우리 집만 보고도 저 사람 부자구나 이렇게 알죠. 옛날에는 기와집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아주 명품 브랜드 높은 평수가 넓은 집 사면 저 사람 부자구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집 처마를 보고 부유함을 눈치챘다고 하지요. 그래서 선부하면 부자인 거고요.
이라고 해서 구휼할 진짜인데 부유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것을 섬진이라고 하죠. 여러분 530쪽에 제가 다 써놨으니까 해석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근거리처럼 들어간 한자 보고 있어요. 말씀 한자로 소리를 조금 한다고 배웠는데 앞에다가 말씀원을 집어넣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근거리며 헛소리 같은 말을 하다 해서 헛소리 섬자인데요. 뭘 헛소리라고 하죠? 말도 안 되고 진실도 아닌 이상한 소리를 할 때 헛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섬원이라고 하면 헛소리고요. 선망이라고 하면 알코올, 그다음 모르핀의 중독, 급성 전염병으로 인한 을 선망증이라고 해서 막 헛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환상적인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을 선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헛소리하다. 헛소리 하는 사람들 종종 집 옆에 있지 않나요? 저도 주위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갑자기 막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럴 때는 뭐 그냥 웃고 넘기는 거죠. 자, 그 다음 멜담자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훨씬 이게 좀 필수한 자 같아요. 앞에 손수변 집어넣어서 소리 없이 묵묵히 손으로 물건을 짊어지고 책임지다. 자, 말씀원입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앞에 손수 그건 책임지겠다. 그래서 내가 맨다, 내가 담당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지는데요. 단어가 정말 많아요. 내가 담당한다, 내가 맨다, 담보, 그것을 지키다, 담임, 선생님 할 때 맡기림, 부담되다, 그걸 짊어지다, 분담하다, 나누어 짊어지다, 전담하다, 오로지 내가 짊어지다. 이런 식으로 매다라는 말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내 손 아기 위에 놓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편하게 보십니다. 자, 그 다음 쓸개담은 앞에 다로를 붙이면 우리 신체입니다. 소리 없이 간 옆에서 소화를 도와주는 게 쓸개인데요. 어, 상당히 소리 없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쓰는 물건 하나, 내가 먹는 음식 하나, 누구의 희생 없이 쓰고 먹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그 일을 묵묵히 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장기들도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죠. 옛날에 편도 같은 것도 필요 없다고 감기 많이 하고 염증 일어난다고 많이 좀 잘라내고 이런 수술을 했었는데 필요하지 않는 건 없어요. 모든 장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쓸개라는 장기도 정말 소리 없이 우리의 모든 인체에 또 독소를 빼주고 간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리 없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하는 쓸개 담. 간담이라고 해서 간과 쓸개, 이 간담은 간과 쓸고도 되지만 우리 속마음이라고 해서 간담상조라는 말 고사성어에도 있지요. 낙담하다, 쓸개가 떨어졌다니까 실망스럽다는 말로 하시고 담력이다, 담석이다, 담낭이다, 웅담이다, 담집이다. 이렇게 쓸개하고 관련된 한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 아십니까? 쓸개 꼭 뭐 필요 없는 장기처럼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자 보세요. 정말 쓸개 너무너무 쓰임이 많습니다. 근데 뭐 쓸개에 아픔이 있거나 뭐 종기가 있거나 염증이 있으면 제거해야 돼서 더 건강해진다면 틀림없이 뭐 쓸개를 제거하지만 일부러 제거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단박할 담인데 물수를 집어넣어서 소리 없이 흐르는 물처럼 물맛같이 단박하다 해서 물 맛있습니까? 물의 맛이 없죠. 물을 먹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물을 상당히 많이 먹는데요. 물 맛있어요. 물이 담백하고 아는 맛이 없지만 그렇게 좀 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자극적이지 않을 때 쓰는 말인데요. 단박하다의 한자가 두 가지로 씁니다. 보통 단박하다 하면 이 뒤에 있는 맑을 담자를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맞는데요. 앞에 물수를 하고 소금거리를 첨을 들어가는 단박할 담도 단박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걸로 기억이 돼서 이 뒤에 걸 많이 쓰지만 이 앞에 것도 있구나 라고 하시면 좋겠고 욕심이 없을 때도 쓰고 진짜 맛이나 빛깔이 산뜻하고 아주 좀 깨끗할 때도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두 개 다 같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박자는 당연히 단박할 박이겠죠. 자, 그 다음 편안할 담. 당연히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제가 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마음에서 불평을 소금거린 것 같음이 적어요. 편안해요. 아주 반대뜻으로 두려워하다는 뜻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편안한 상태일 때 문득 나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나 이 이후에 불안함이 오는 거 아닌가?
갑자기 영화 보면 공포 영화 보시면 편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불안함이 오잖아요. 이 한자가 그 정반대 두 개의 뜻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참담하다는 말은 지금 편안할 땀으로 외웠지만 완전히 반대인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참담하다, 참혹하고 암담하다. 우리가 어떤 일에 큰 일을 닥쳤을 때 이렇게 쓰는 말이고, 염담이다 할 때 염자가 편안할 염인데 앞에 왔으니까 염이죠. 이럴 때는 편안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편안할 땀자가 지금 마지막 자인데 상당히 애매해요. 급수도 높고요. 편안하다가 맞는데 편안함과 완정 반대의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참담하다 할 때는 두렵다고 보시고 염담하다 할 때는 편안하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신 한자 추녀첨, 처마첨이었죠? 그 다음 볼첨, 두꺼비섬, 넉넉할 섬자고요. 헛소리섬, 매일담, 쓸개담, 단박할 담, 편안할 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겸할 겸 이런 한자 들어간 거 모아봤는데요. 겸하다, 여러 가지를 손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혼자도 많이 쓰는 한자인데 이 겸할 겸자가 다른 자와 결합하면 겸과 렴 발음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 한자도 좀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 만들었고요. 제가 책에다도 좀 써놨는데 혹 경희서당 책 읽으신 분들은 67페이지에 있어요. 67페이지에서 69쪽까지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겸할 겸자 모아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하죠. 자, 겸손할 겸, 낙겸, 찐덥지 않을 겸, 흉년들 겸, 갈대 겸, 도대체 이런 자들도 있나 싶을 정도인데 감사하게 겸할 겸 들어간 애들은 좀 겸 발음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렇게 찐덥지 않을 겸은 무슨 말인지 영상 끝까지 보셔야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있어요. 자, 청렴할 염, 발염, 내일염, 거친 숫돌염, 싫어할 염. 자, 두 번째는 렴 발음이 있고 마지막에 염 발음으로까지 한자의 발음이 변하는데요. 천천히 이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한자의 활용은 어떻게 되는지 제 영상만 봐도 다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보십시오. 자, 첫 번째 겸할 겸을 쓰는데요. 위에 있는 한자는 모아서 쓸 수도 있고 이 한자를 약간 이렇게 퍼져서 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8팔자를 모아서 한자 모든 부분을 이렇게 쓴다는 거 지금 제가 보시죠? 필순 보셨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리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겸할 겸이고 지금 여러분 책처럼 8팔 위에 부분을 이렇게 나눠도 되는 한자입니다. 이 한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벼화 두 개에다가 손 모양을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제가 좀 써볼게요. 우리가 벼화를 쓸 때 이렇게 두 개를 벼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벼 두 개가 있는데 이 벼를 한 손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 모양 있죠? 우리 맨날 쓰는 거. 근데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우리 손 모양 아시죠? 항상 손은 이렇게 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잘 보시면 벼 빨간색 두 개를 파란색 손 하나로 잡아서 한 번에 두 개를 잡는다고 해서 겸한다는 말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해다 해서 겸자는 두 가지를 뜻하겠죠. 그래서 겸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정도 책임이 있는 거고 겸직이면 직장이 두 개인 거고 겸용이면 두 개를 쓰는 거고 겸비면 두 개를 준비해 놓은 거고 겸상이면 같이 여러 명이서 상을 앉아서 먹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겸할 겸 많이 쓰는 한자인데 유래가 이렇게 쓰는 거니까 위에 부분에다 8팔 대고 모아도 된다는 거. 제 책은 이렇게 좀 모아서 썼는데 보통은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준 자로 쓰니까 어떤 자로 써도 다 맞으니까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씀원이 들어가면 겸손할 겸이 되는데 겸손한 사람은 말도 행동도 모두 겸손하게 한다. 이 뒤에가 뭔가를 두 가지니까 말, 행동이 참 좀 얌전하고 예의 바른 것들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입도 할 말, 못한 말 이렇게 참고 침묵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겸손이어서 입구를 집어넣어도 겸손이라고 합니다. 말씀원을 집어넣는
것들을 다 겸손이라고 하는데 조금 고급 급수로 높이 올라가면 입구도 쓰는데 입구 들어간 겸손할 겸은 거의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있기는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겸손할 때 겸손할 손 쓰시고 겸황할 때 사양할 양 쓰시며 겸허할 때 빌 허자를 쓰셔서 뭔가를 좀 내가 많이 가졌지만 내어놓는 것을 겸허히라고 표현을 하죠. 겸손이라는 단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저도 좀 말을 줄이려고 하지만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걸 다 내보이지 않고 친분을 쌓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사람의 양파까지 드러나는 게 정말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은 뒤에 겸하다, 말이라는 건 좀 줄여가면서 많이 갖고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좋겠지요. 자, 그다음 한자 낫겸인데 아까 제가 이 겸손할 아니 겸할 겸자 할 때 벼화를 한 손으로 잡는 거였잖아요, 두 개를. 그러면 그렇게 잡고 쇠로 이렇게 베면 추수하는 거겠죠? 그때 쇠를 이렇게 낫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낫겸자를 한자를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같은 자가 아니에요. 여기 청렴할 염자처럼 지범을 써도 낫겸인데 보통은 지금 제가 큰 자로 씁니다. 그런데 뒤에다가 이렇게 청렴할 염을 써서 낫겸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낫겸자를 좀 혼란스럽게 이렇게 쓰다가 같은 동자로 취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책에 있는 걸로 아시고 겸리라고 해서 나처럼 날카롭다라고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보시면 찐덥지 않을 겸이라고 해서 앞부분에다가 마음심을 집어넣습니다. 일단 찐덥지 않다라는 말부터 좀 해석을 하셔야 되겠어요. 찐덥지 않다라는 마음은 마음에 덜 차다.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뭔가를 좀 선물을 받았는데 그닥 내가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닥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마음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찐덥지 않다라는 말 할 때 찐덥지 않을 겸자인데요. 여러 가지의 마음을 겸하고 있으나 내 마음에 좀 덜 찬 거. 그래서 우리가 겸연쩍다 이런 말 쓰죠. 마음에 차지 않는 모양, 미안해서 면목이 없는 모양을 우리 겸연하다. 많이 쓰는 일상 용어예요. 근데 한자로 바꾸려면 이렇게 한자가 좀 특이하니까 원래 좀 특이하면 오래 기억되지 않나요? 사람도 평범하면 저런 사람이 있었나 하는데 혼자 머리가 초록색이라든지 핑크색이라든지 이러면 저 사람 이름은 몰라도 핑크색 머리, 초록색 머리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한자도 보통 단어가 아니잖아요. 찐덥지 않다는 뭐야. 마음에 덜 차다 겸자입니다. 이것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겸연쩍다의 한자였습니다. 흉년들 겸자 보시면 뒷부분에 하품음을 썼는데 하품음은 하품하는 입 모양을 뜻할 때가 많아요. 자, 여러 가지 겸해서 콩도, 보리도, 수수도, 깨도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농사가 안 된 거네요. 흉년입니다. 겸년이라고 해서 농작물이 잘 되지 않는 해나 겸황이라고 해서 거칠황을 써서 곡식이 없다거나 그래서 흉년이 든다 해서 이 부분은 먹을 게 없어서 하품만 하고 있는 거죠. 많은 것들을 겸하여 하였으나 하품만 나올 정도로 먹을 게 없는 참 글씨만 봐도 안타까운데요. 먹을 게 없으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얼마나 배가 골았을까요? 그래서 흉년들 겸자입니다. 지금 겸 배우셨어요. 자, 또 하나 갈대겸은 풀초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벼처럼 자라는 풀, 갈대하고 벼하고 약간 좀 비슷하게 생긴 면이 있지요. 그래서 겸가라고 해서 갈대가를 쓰면 갈대나 억새를 이렇게 갈대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렴으로 넘어가는데 청렴할 염자도 겸할 겸만큼 정말 많이 쓰는데요. 집을 쓰시고 뒤에다가 겸할 겸을 쓰셔서 많은 것을 다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겸손하고 그 더 나아가 참 청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진짜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명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글에서 한번 봤는데요. 저 사람이 정말 부자인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알부자인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정말 부자인 줄 알았는데 통장 잔고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죠. 이건 제가 첫 번째 말한 사람입니다. 정말 부자인데 항상 겸손하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아껴 쓰고 티 안 내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 같습니다. 청렴,
염치, 염가 아주 청렴한 가격이니까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와 참 보기만 해도 부러운 한자 같아요.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참 겸손하게 자기가 가지지 않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죠.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가 아는 게 많으면 막 나 아는 거 많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것을 꾹꾹 참고 보통 사람처럼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단하다, 청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청렴할 염자 참 멋진 한자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발염은 우리 수렴청정이라는 말로 정말 많이 들었던 한자예요. 윗부분에 대나무로 만든 발이라고 해서 옛날에 커튼같이 현대식 커튼인데 전통적인 가리개죠. 임금이 나이 어린 임금이 등극을 하면 정치에 잘 알 때까지 20살 때까지 엄마가 좀 대신 정치를 봐줍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드러내놓고 얼굴을 드러내고 정치를 못하니까 어린 왕을 앉혀놓고 뒤에 앉아서 정치를 하는 걸 우리가 수렴청정이라고 하죠. 그때 이런 커튼을 들이우고 위에서 내려오는 정치를 들으면서 왕대비나 대왕대비 엄마나 할머니가 대신해 주는 것들을 수렴청정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때 발입니다. 여기하고 조금 고풍스럽지는 않은데 어릴 때 기억에 저는 최고의 음식이 짜장면이었는데요. 짜장면 집에 가면 꼭 구슬로 달린 발이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열고 가면 그 짜장면 냄새 정말 추억이 참 좋은데 저는 발령하면 수렴청정 말고요. 짜장면집 문 앞에 있는 발이 생각나요. 그 구슬 달린 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이름 염자는 냇물 이름입니다. 물수 쓰시고 뒤에 염자 써서 청렴할 염. 염기학파라고 해서 성리학에서 주학파, 정주학파가 최고인데요. 그때 주돈이, 정우, 정의, 주의 이런 사람들이 있는 파를 염기학파라고 합니다. 뭐 전문 용어긴 한데요. 이런 말로도 쓰고 이름 이름인가 보다. 냇물이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거친 숫돌 염자인데요. 앞에 돌석을 쓰시고 겸할겸을 써서 렴이 됐고요. 숫돌은 언제 써요? 칼 갈 때 쓰죠. 그래서 뭐가 나 있는 돌이고 거친 숫돌을 뜻합니다. 경의서당 책 있는 분들은 오타 났으니까 이거 쭉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 염용이라고 해서 애쓸 염자를 애쓰다라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용기 내는 것도 이런 한자로 쓰는데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니고 돌성만 좀 강조해서 쓰시면 되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로 뒤에 있는 한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자에다가 뒤에를 썼는데 옛날에 여자가 들어간 부수는 조금 낮게 뭔가 지위를 하대하는 식으로 한자를 만드는데요. 여자가 겸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나쁜 심성을 많이 겸하고 있다. 그러면 여자를 싫어하게 되었다. 여자를 싫어하게 되는 건 요즘 뭐 혐오 사상이라고 하는 혐오, 혐기, 혐의 이런 말로 좀 쓰고 있는데요. 극혐이라고도 아이들이 좀 요즘 신조어로 쓰더라고요. 여자를 많이 겸비한 여자를 되게 좀 이렇게 거부감 있게 옛날에는 남자들이 다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가 좀 남자만큼 재능이 있으면 약간 이렇게 끌어내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고 현대에도 약간 있는 것 같은 거고 좀 그런 걸 느끼기도 하거든요. 싫어하려면 어떤 책 보니까 부부간에 부인이 재산이 많고 능력이 많을 경우에 이혼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조금 더 분석적인 글을 오랫동안 봐야 제가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글귀도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여자들을 약간 좀 혐오하고 혐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현발음 주의하시라고 좀 긴 얘기를 했네요. 오늘 배우신 겸할 겸은 이렇게 겸발음, 겸손할 겸, 낙겸, 찐떴지 않을 겸, 흉년들 겸, 갈대겸이 있는데 련 발음도 있어요. 정렴할 겸, 발렴, 내일면 거친 숫돌렴, 싫어할 혐까지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겸할 겸 들어간 한자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